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문화. 예.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수요일 날 화성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근데 대부분이 다 다문화 외국인, 중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예. 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희가 했던 내용들 비슷한 것들 많이 봤고 또 그들이 결국 다 나오지 못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도 제가 추적해보면 산재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약간 답답한, 약간 많이 아니고 고구마 지수 1개. 정치 쪽 아닙니다. 사회 쪽 아닙니다. 그래도 고구마는 1개 정도 들어갑니다. 바로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 대사증후군과 먹는 것. 여러분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죠? 네. 좋아요. 복합에는 나와야 돼요. 그게 좋아요. 자, 이거 제가 하면서 예수님께 조금 죄송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 당시에는요, 율법학자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이거는 먹으면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막 말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야, 먹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아, 입에서 나오는 것, 말 있죠,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바뀌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도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뭐죠 그게? 좋아요. 예. 불량식품 같은 것들. 네. 그런데 불량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일지라도 불량하게 먹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생활습관병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 인자인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병하는 거. 여러분, 비만, 당뇨, 고지혈증 우리 배웠는데 한번. 이런 걸 무슨 병이라고 그런다고요? 말고 성인병인데 운동부족병이요. 예, 기억나시죠? 운동부족병. 이 운동부족병이 한 사람에게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걸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요. 근데 다 그래요. 당뇨만 있지 않아요. 당뇨 있으면 복부비만 있고 복부비만 있으면 고지혈증이 고혈압 있고 여기서 2개 이상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연세 있으신 분들, 뚱뚱한 분들에게만 왔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20대에도 오고요, 10대에도 오고요, 막 와요. 왜 오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왜 오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뭡니까? 운동? 좋아요. 움직이는 게 운동입니까 다? 자, 전공자 하은아, 너 이쪽이잖아. 운동이 뭐야? 그냥 숨 쉬는 것도 운동이야? 숨쉬기 운동일 수도 있겠지만. 네. 뜰 정도. 자, 운동은요,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의도를 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몸속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운동 부족병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했죠. 이건 뭐냐? 몸속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를 다 빼내자 이 느낌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뭐냐?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속에 에너지를 그만 넣자 이 소리입니다. 음식을 그만 넣자. 자,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저만큼 운동하셔야 돼요. 저만큼. 제가 가끔 병원 갈 일이 있어요. 병원 가면요, 의사가 하는 말 첫 번째로 운동 좀 하시고요 이래요 저한테. 그럼 제가 선생님, 제가 일주일에 몇 번 뭘 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운동서 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만큼 운동하시는 분들, 즉 일주일에 3번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고강도 운동이 정의가 뭐라고요? 고강도 운동? 숨이 턱까지 쳐서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지속시간은 30분. 이게 하면 주 1회 한 거예요. 이걸 주 3회 하면 운동으로 살 뺄 수 있어요. 한솔 어제 네가 한 거. 그거. 주 3회 하면 운동으로 살 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돈 내고 트레이너를 고용하든가 어디 가든가 이미영 집사님께서는 옆에 딸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근데 이거 말고 근본적인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입니다. 입에서 뭔가 먹으면 식도를 지나서 그리고 위를 지나서 십이지장을 지나서 소장, 대장, 직장, 항문, 뿅 나옵니다. 이게 총 9m. 9m예요, 9m. 우리는 이 9m 긴 관, 죄송합니다, 9m짜리 순대. 9m짜리 순대가 우리 입부터 똥꼬까지라고요. 거기에 얼마큼 넣으십니까? 얼마큼 넣으십니까? 그쵸? 안 나오면 변비. 그쵸? 얼마큼 막 넣으시잖아요. 우리 계속 하루 3번. 간식, 끼니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많이 넣으시잖아요. 넣다 보면 이 안에 소화기관들이 망가져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오늘은요 굉장히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해볼게요. 한번. 음식을 먹으면 먼저 소화기관이 흡수한 영양소가 모두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일단 우리 식도에서도 약간 흡수해요. 식도에서도. 식도, 위, 소장, 대, 영양소 다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면 간은 뭐를 하느냐? 독소 다 빼내고 해독하고, 그리고 간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해요. 즉 우리 소화기관에서 남은 것 최후에 남은 건 포도당이거든요. 그걸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 자체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간은 해독이고 변환기는 하지만 영양소 저장기관이에요. 그리고 60%를 저장하고 40%의 포도당, 변환 못한 포도당을 피를 타고 온몸에 돌려요. 왜냐? 그래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 포도당을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간은 포도당을 온몸으로 쏴주는 존재고, 혈관은 그 이동 통로고, 그러면 혈관 속에 포도당이 있어요? 두 글자로? 아니요, 당뇨 아니에요. 혈당이죠. 당뇨는 쉬이죠, 쉬. 예, 혈당. 혈당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혈당이 없어요, 저혈당, 죽어요. 혈당이 높아요, 고혈당, 아파요. 저혈당은 죽어요, 고혈당은 아파요. 예, 그래서 근육세포로 이동을 시켜줘요. 자, 간에서는 간지가 스스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시켰다 그랬죠. 그 남은 거를 혈관으로 썼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몸 세포들은요, 근육세포들은 포도당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글리코겐 형태로만 흡수할 수 있어요. 그걸 바꿔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간 옆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칙칙 뿌려요.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그 글리코겐이 우리 근육에 들어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힘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우리 인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관? 뇌는 2등이에요. 1등이 간이에요. 간이 더 많이 써요. 간은 뭘 한다고요? 흡수하고 변화시켜준다고 저장한다고 그랬죠. 뇌보다 간이 더 많이 써요. 간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찍찍 쏴줘서 포도당이 근육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글리코겐으로 변해주면 글리코겐이 그걸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내서 이제 힘을 쓰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근육세포는 글리코겐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을 씁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가면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학적, 생물학적 이야기고 심리학적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먹을 걸 먹으면, 특히 먹을 것 말고 맛있는 것 먹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플 때 먹을 거 먹으면 웬만하면 맛있어요. 웬만하면. 이 음식이라는 게 음식을 먹는 취식 행위가 식사가 돼요. 식사. 식사는요. 끼니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해서 먹는 걸 식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혼자 먹는 것보단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게 더 좋죠. 즉 음식을 먹는 행위, 에너지원을 흡수하는 행위, 자동차가 주유하는 행위랑 같아요. 이게 심리학적, 사회적 현상이 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뭐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요. 아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먹는 걸 과다하게 먹어요. 이게 문제가 현대사회의 문제예요. 현대사회.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가슴이 찔리시는 분들은 조용히 찔려 하시면 됩니다. 자, 몸을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 그랬죠. 운동으로 살을 빼요? 예, 독한 놈들입니다. 네, 정말 고강도 운동을 하루 걸러 하루 해야 해요. 독한 놈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요? 예,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 계속 합니다. 그래서 1번, 음식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자, 인슐린이 뭐라고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여러분,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약 드시죠? 어떤 약 드세요? 진통제 드시죠? 진통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성 생기죠. 몸에 염증이 생겨요. 주사 항생제 맞죠? 자주 맞으면 내성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아까 식사 말씀드렸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먹는 거라고. 그렇게 먹어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입에 뭔가 달고 살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는 너무 자주 먹어요. 식사 간식 뭐 유아기 때 빼놓고 한 15세 이상 돼서 너무 자주 먹어요. 풀이라도 자주 먹어요. 여러분, 풀 먹으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육상 최강의 동물 코끼리는 풀만 먹고 그렇게 커졌어요. 바닷속에 제일 덩치 큰 고래는 물만 먹고 그렇게 커졌어요. 플랑크톤만 먹고. 그래서 너무 자주 먹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을 쏴줘요. 그리고 한국인은요, 특별히 췌장이 다른 민족에 비해 작아요. 인슐린이 평생 분비될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쏴주다가 야, 안 나와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안 나오면 그게 바로 이제 당뇨병이 됩니다. 안 나오면. 일단 그 전에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인슐린을 늘 쏴주다 보니까 질질 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에서 흡수를 못해요. 너무 자주 먹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바로 2형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2형 당뇨병. 1형 당뇨는요, 간단하게 췌장장애예요. 췌장장애. 집사님 1형 당뇨시죠? 큰 질병인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거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역시 장애로 쳐요. 췌장장애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질병으로밖에 안 치더라고요. 자, 그리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남게 되겠죠. 그렇죠? 인슐린이 나와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인슐린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인슐린이 나와도 포도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글리코겐으로.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걸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혈액 중 고혈당. 이게 나중에 고지혈로 가요, 이게. 자, 계속이요.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혈액 속 포도당이 남아있어요.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에 포도당이 많아요. 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쵸. 정확한. 꾸덕꾸덕대고 끈적거리게 돼요. 그래서 간이 이걸 흡수해 가야 돼요. 간이 또. 내가 너무 많이 내보냈네. 간이 흡수돼서 포도당을, 자, 처음에 간으로 포도당이 가면 간은 지가 먹을 거 60%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요. 그리고 40%를 혈액으로 내보내요. 근데 혈액에서 분해가 안 돼. 인슐린이 내성이 생겨서 다시 와요. 간으로. 2차 방문.
그러면 간은 이거를 슬프게도 지방으로 만들어버려요. 네. 2차 방문은 지방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돼요. 간에 기름기가 껴버리는 겁니다. 이 지방간은요, 환자 100명 중 1명꼴로 간암으로 됩니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요, 즉 간에 처음 포도당이 왔을 때 그걸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그랬죠. 일부는 또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에 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 뭐가 낀다고요 지금? 지방이 껴버려요. 처음에 포도당 흡수율이 점점 낮아져요. 점점 악화가 돼요. 간이 단단해져요. 뭐라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혈당이 높으면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즉 간이 제 기능을 못해요.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당뇨예요. 그래서 즉 오줌에 당이 포도당이 섞여 나온다. 간과 췌장은 이미 망가졌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래도 혈당이 높으면 피가 걸쭉해지겠죠. 꾸덕꾸덕해지고 탁해진다 그러죠, 보통. 그러면 심장은요, 이 걸쭉한 피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퍼덕 뛰는 놈이 퍼덕 이렇게 뜁니다. 이걸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고혈압이에요. 다른 게 고혈압이 아니에요. 그냥 심장이 뚱뚱 두근두근 뛰어도 피가 돌면 돼요. 근데 정말 심장이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퍼덕퍼덕 막 뛰어요. 고혈압이 됩니다. 그리고요, 피가 꾸덕꾸덕해지고 걸쭉해졌죠. 이거를 심장이 억지로 혈압을 높여가면 막 돌리고 있죠. 다음 망가지는 게 어디냐? 신장이에요. 가뜩이나 걸쭉한 피를 심장이 밀어대니 신장, 우리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콩팥 기능이 망가져요. 이게 당뇨성 신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쉬가 자주 마려요. 그리고 쉬를 넣어도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쉬에서 뭐 이상한 게 나와요. 그리고 쉬 검사해보면 거기 포도당이 들어있대요. 이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간도 비정상, 췌장도 비정상, 신장도 비정상, 그리고 심장 고혈압까지 온 거예요. 이미.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순간에 만약에 그래 결심했어 하고 조치를 취하면, 관리가 들어가면 회복 가능하지만 이미 신장, 우리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당뇨성 신장 질환으로 신장 투석을 하신다든가, 혈액 투석이라든가, 아니면 신장을 교체하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혈관에 무리가 가서 딱딱해져요. 예,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껄쭉한 놈을 계속 내보내보니까 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그리고 껄쭉한 피가 어떻게 돼서 나중 되면요, 피떡이 되겠죠. 그게 혈전입니다. 우리 뇌혈관은요, 굉장히 가늘어요. 여기에 고혈압으로 막 심장이 펌프질을 하니까 터지면 뇌졸중. 예. 그리고 거기에 막히면 뇌경색. 이게 모두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 대한당뇨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자료집을 제가 최대한 쉽게 영어 빼고 한글로 설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요, 거의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거는. 운동 부족병, 그래서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 고지혈증은요, 하나만 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만 왔다, 그거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동시에 와요. 순차적으로 와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사증후군. 그래서 운동 부족병은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 고지혈증 한 개씩 앓을 때고요. 이게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벌써 제가 6, 7, 8, 9, 16번의 순서 중에서 몇 개가 진행된 거고요. 이걸 대사증후군. 여기에 이제부터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절하게 지금까지 입으로 넣어오면서 행복했던 생활만큼 고난의 시간을 겪으셔야 해요. 입으로 넣지 않으면서.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섭취 칼로리가 0이 되면 인체는 자가 포식을 시작합니다. 이게 논문으로 밝혀진 지 10년도 안 됐어요. 자가 포식이 뭐냐? 우리 몸에 보면 세포가 다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세포 중에서 좀 상처 입은 놈도 있고 염증도 있고 아픈 놈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단백질이죠. 우리 건강한 세포가 그런 세포들을 먹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염증 수치가 확 낮아져요. 안 먹으면. 이걸 지금까지 뭐 단식의 효과 막 이렇게 유사과학으로 했는데 논문으로 증명해냈어요. 염증 수치가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요, 간이 또 혈관으로 포도당을 쏴줘야 될 거잖아요. 그걸 못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간에 저장된 지방이 있죠. 그리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꾸덕하잖아요. 그거를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지방간이 회복되고 고지혈증이 완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면. 그리고 음식이 없으므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요. 즉 인슐린 저항이 완화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최소 한 10시간 이상 안 먹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게 이 논문에서 밝혀냈어요. 간헐적 당시. 예. 요즘 말로 이거예요. 밤 7시 이후에 입에 물만 넣어라. 입에 물만 넣어라. 근데 저희 엊그제 야식 먹었죠. 금요 야식 기도에 신나게 먹었어요.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기초대사량 아시죠?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물만 먹고 숨만 쉬고 있을 때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양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 이유는 그래야 빨리빨리 소화가 되고 원활해지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극한 상황에 처했어요. 남극에 조난이 됐어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부터 먼저 죽어요. 필요한 열량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잖아요. 우리 몸이 기초 대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을 없애버려요. 점점 근손실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안 먹기만 하면 안 돼요. 안 먹으면서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이 예뻐져요, 살이 빠져요, 그 소리예요 이제. 네.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몸에 꼭 필요한 불수익은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대표적으로 심장 있죠. 예, 심장은 100% 근육 덩어리예요. 심장은 이 심장을 분해해요. 우리 몸이 심장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때 죽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아사요. 굶어 죽는 게 그래서 괴로워요. 아사가. 그리고 사람이 굶으면 참 비인륜적인 이야기지만 일본이나 독일 나쁜 새끼들이 이걸 실험을 많이 했어요. 생체 실험, 마루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데이터를 보면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만 먹지 않는데요. 흙도 먹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도 먹고요. 내 애는 차마 못 잡아먹고 옆에 애랑 바꿔 잡아먹고요. 그러다가 결국 내 몸보다 정신이 먼저 망가져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대충 언제냐? 한 60일에서 70일 사이. 70일 사이. 그래서 현재 영양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간헐적 단식은 매우 훌륭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성인병, 운동 부족병으로 가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먹는 게 그냥 에너지원을 넣어요, 주유소에 가서 차가 기름을 넣어요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그런 의미를 갖게 됐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또 정성껏 차린 음식 먹어보면 마음 감동 오고, 그리고 또 같이 좋은 사람들 같이 먹으면 좋아지고, 좋은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몸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 몸이 망가졌어요. 예.
그런 예가 몇 개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제국들이 워낙 넓어지고 식민지에서 막 재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먹다 해서 어떻게 해서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토했어요. 여기에 큰 공작새 깃털이 있어요. 먹은 다음에 토하는 화장실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깃털을 쑥 집어넣어서 입에 넣어서 다 토해내고 또 와서 먹어요. 그랬었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경우만 다를 뿐이지 제가 보기엔 그때랑 똑같아요. 절제 없이 먹는 분들. 그리고요, 우리 몸은 소화기관은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모든 체계가 다. 그런데 요즘 만들어진 음식 있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정제자가 들어간 거. 예, 정제 탄수화물. 한마디로 뭐요? 밀가루요. 밀가루, 쌀도 백미. 예, 그런 거. 예, 그쵸. 설탕, 이런 과당, 액상과당 특히 음료, 콜라, 탄산 이런 거 다. 이런 건 우리 몸이 칼로리 폭탄으로 인식해요. 우리 몸이.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분해하려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찍 쏴주다가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인슐린을 빡 하고 인슐린 폭풍이라 그래요. 폭풍처럼 쏴줘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 순간 그런 걸 먹으면 인슐린 과다 분비가 돼요. 그러면 췌장 망가져요. 그리고 인슐린 과다 분비되면서 혈액은 꾸덕해져요.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기분이가 좋아져요. 이거 마약과 똑같은 기작이에요. 마약하고. 그래서 밀가루, 정제당, 그리고 액상과당, 인스턴트 이런 거 자주 드시잖아요. 우리 몸이 그걸 마약으로 인식해요. 결국은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몸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건강식이 좋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져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김혜정 집사님이 저한테 카무트 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거냐고. 전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좋은 거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 건데요. 간단하게 뭐냐, 카무트 쌀이 일반 쌀에 비해 밥 한 공기 210g당 열량이 20kcal밖에 안 작아요. 여러분, 20kcal면요 껌 2개, 사탕 하나 먹으면 끝나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카무트 쌀로 밥 지은 거 먹고 난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해질 거야, 껌 하나 씹으면 똔똔이라고요. 즉 건강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술이 그래요. 현미밥 먹지 말고 뭐 백미밥 먹지 말고 이거 드세요. 아니요, 먹지 말라고요. 그냥. 예, 미국에서 극단적 실험을 했어요. 자원자를 받아서 교도소에서 각종 건강 상태, 성별 있는 사람들 다 랜덤으로 300명을 뽑아서 딱 2개월간만 1600칼로리, 기초대사량에 준하는 칼로리예요. 음식의 종류 관계없어요. 술이든 뭐 모든 음식 종류 관계없이 딱 2개월 동안만 1600칼로리를 다 지급했어요. 하루에. 기초대사량만큼만. 2개월 후 1000원, 20kg 빠졌어요. 1000원. 어떤 사람은 고기만으로 그걸 채웠고, 어떤 사람은 막 술만 먹고,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 뭐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요. 칼로리 폭탄을 먹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요, 좀 똑똑해지셔야 돼요. 뭘 드실 때마다 이게 몇 칼로리인가. 여기에 사탄적인 말이 맛있으면 0칼로리예요. 아니에요. 맛있어도 맛있는 게 칼로리가 높아요. 여러분, 라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뭐요? 불닭. 선생님, 집사님 어떤 거요? 예, 다 있어요. 신라면, 너구리, 불닭, 그리고 뭐 팔도 비빔면이죠, 비빔면. 요게 제일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요게. 신기하게 맛있으면 칼로리가 높아요. 자, 마지막이요. 여러분, 맛은 뭡니까? 맛? 오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미각이죠. 이건 맛의 60%는
추억이에요. 추억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오려다가 식사전에서 못 갖고 왔어요. 치즈예요. 치즈에 구더기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꿈틀꿈틀. 드실 수 있습니까? 우린 못 먹어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들은 그게 추억의 음식, 할머니가 해주신 향수의 음식이에요. 우리는요, 저 같은 경우는 속이 안 좋으면 와이프한테 된장찌개 끓여줘 이래요. 저는 그거 보면 괜찮아져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들에게는 구더기 박힌 치즈가 그런 음식이라고요. 우리 못 먹는데. 즉 음식은 60%가 추억이라고요. 맛은 오감이기 때문에 교란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막 드시다가 수박 드셔보셔 어떻습니까? 맛 하나도 없죠. 예, 단맛이 안 느껴져요. 그렇다고요. 맛은 추억이고 오감이어서 교란할 수 있어요. 맛에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맛있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맛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당근을 하나 씹어보세요. 그 단맛이 얼마나 뚝뚝 빨리는지. 그리고 여러분 등산을 한 10시간 한 다음에 음식 뭘 드셔보세요. 다 맛있어요. 맛은 교란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추구한다? 아니요. 이제 그런 시대 하시면 여러분 몸에 대한 배신이에요. 칼로리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먹는 게 문제입니다. 먹는 걸 뭘로 바꿔? 속는 거라고요. 바꾸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좀 입에 넣지 말라고요. 입에 넣으면 대사증후군 된다고요. 계산하세요. 아니면 저만큼 운동하세요. 그래서 그걸 다 칼로리로 태워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다들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이제 맛있게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에는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먹는 게 문제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